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컨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자, 주말간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지금 석방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결과인데요. 자, 가장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인 내란죄를 저지르고 또 부하들은 싹 다 지금 잡혀 있는데 본인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황.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법과 상식, 또 재판부의 아니면 법관의 양심,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빠른 결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또 여기서도 헌법재판관들의 법과 양심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스.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먼데이 영식당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 먼데이 뉴스, 또 박영식, 또 이상민 PD의 영식당 합쳐서 새로운 또 월요일 코너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좀 상황이 그렇긴 한데 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괜찮습니까? 얼굴이 안 좋으세요? 좋은 일은 없으니까 얼굴이 안 좋고요. 네. 작은 식당들이 합쳐서 큰 식당이 된 그런 기분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M&A로 예. 네. 삼자 토론 같네요. 네. 삼자 토론이지만 다들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그리고 뭐 사실은 예. 이거 이제 굉장히 그 어떤 거국적인 개편을 갖다가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하셨는데 하필 하필이면은 이날이에요. 예. 야, 지난주에 난리가 났는데요. 그런 진짜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결정을 해버려 가지고 네.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초상집입니다. 예. 예, 사실 이렇게 코너 만들고 뭔가 자랑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또 양해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 공식 질문을 사실 드려야 되나 싶은데 인상 깊었던 이슈하고 이번 주 좀 기대되는 이슈 우리 김민아 평론가가 한번 짚어주시죠. 인상 깊었던 이슈. 원래 네. 이제 이거 물어보면은 네. 지난주에 세계가 어떻다 미국 이런 좀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되는데. 생각도 안 납니다. 이제 미국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나고 워낙 충격이 그러니까요. 컸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법원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구속이 원래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이유가 있다. 그래서 구속을 취소를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원래는 이런 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즉시 항고를 7일 내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7일 내에 좀 고민의 시간을 갖고 뭐 즉시 항고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번 주까지 뭐 이게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금요일까지 즉시 실제로는. 항고라는 거를 네. 하기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또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검찰이 그냥 즉시항고를 하면은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즉시항고의 결론이 우리가 그냥 질 것 같아.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질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바로 내려버려 가지고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윤석열이라는 분은 이제 밖으로 나와버렸고 네. 밖으로 나오면서 개선 장군처럼 밖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뭐 이렇게 뭐 제스처를 취하고 예.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충격을 크게 받은 게 이제 인상 깊은 뉴스고요. 이번 주 기대되는 뉴스여야 되는데 기대라기보다는 우려와 그다음에 약간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 뉴스가 원래는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의 일정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은 대개는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 헌법학자들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이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것과 이 헌법재판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일정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번 주에 아무래도 뭐 일정이 어떻다라는 얘기는 나올 것이다라고 보지만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절차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이 절차의 엄밀성을 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 일정 자체는 조금 더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뭐 해보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기분이 안 그 좋긴 해. 방금하신 얘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가 예? 기가 막혀요? 또 기가 막힌 게 또 어떻게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김치찌개 아주 기가 막혀. 아유, 정말 오랜만에 진짜. 먹으니까 아주 개꿀 맛입니다. 아유 국민 아유, 여러분, 제가 정말 구치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감됐던 지인들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그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교도소의 그 개선 사항들을 제가 보면서 본인이 잡아놓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문제입니까? 그래서 정말 본인이 다 잡아놓지 보게 됐고 정말 그 한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한잔해. 그래요. 그 무죄 받은 게 아닌데 그렇게 무죄 받은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좀 다 알고 답답합니다. 있습니다. 국민 어느 국민이요? 뭐 그래서 한 줌도 안 되는 국민이죠. 김치찌개 역시 기가 막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 소주 한잔 그 해야 돼. 나와가지고 네. 보여준 모습 말고도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신 그 성경이라는 게 저는 의미심장한 단어처럼 들려서 성경을 읽었다라는 예. 게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은 광화문의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와 그렇죠. 손현보 목사의 여의도 집회가 있는데 이 둘 다 기독교가 극우 개신교가 어쨌든 중심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고 성경.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주목할 만한 소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진짜 어디 공개 발언을 어디 하러 나가는 거 아닌가? 연담위에 올라서 또 주목 불끈지고 윤석열 피고인이 연설을 하게 되는 진짜 대국민 여론전을 또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불안하다. 뭐 경호상의 문제도 불안하고.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일반적이라면 뭐 주목을 지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건데 저 행동을 하는 것들 봤을 때는 지금 박영식 에디터 말씀대로 또 다른 연단에 와서 행동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 걱정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보면은 네, 이른바 관저 정치를 이제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날도 제가 이제 동아일보라는 신문에 요 부분이 있어갖고 전해드리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구치소와 관저 앞에서 직접 지지자들을 만난 것은 모두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문제인 거죠. 본인이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접견 중이던 수행원들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구치소 앞에서 연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아하. 연설을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이 출감 준비하면서 그 연설하겠다고 했는데 경호 담당들이 그거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경호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말려서 그러면 내가 지금 구술을 할 테니까 입장을 내라. 그러니까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올 때. 그렇죠. 그 입장이 나온 것도 본인이 막 그 자리에서 구술을 해가지고 그 입장을 써가지고 입장을 그래서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나오면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원래는 차량에 탑승해서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죠. 저희 지금 무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개선 장군도 아니고
잠깐 뭔가 오류로 잠깐 풀어주는 거고 결국은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인데 그 차를 타고 뭔가 끝난 것처럼 저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를 타고 그냥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차에 내려가지고 나는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본인 이야, 의지로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 그러면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충분히 왜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것은 아스팔트에 이 지지자들이 한 거 아니겠느냐? 지지자들 덕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종합해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도 아스팔트에 지지자들이 있는 곳에 뭐 가는 거냐? 네. 이런 의문을 첫째로 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저녁을 김치찌개를 먹었다. 물론 이제 저는 김치찌개만 먹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술도 네. 했을 것이다. 뭐 이 먹고 말씀인가요? 마시고, 먹고 마시고 뭐 먹기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뭐 했겠지만 그 자리에 보면은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런 분들도 같이 껴갖고 아니 했던데. 구속영장 3번에 나온 사람이 저기 더 옆에 더 서가지고 있는 모습도 참 보기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 저분들이 같이 저녁을 먹는데 뭐 농담 따먹기만 했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어쨌든 그 밥을 먹고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누구한테 하느냐? 당에다가 합니다. 당 지도부에 하고 국민의힘 당. 그렇죠. 당 지도부에 하고 소위 말하는 친윤 인사들에게 합니다. 이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거기 전화해가지고 그냥 또 농담 따먹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당의 어떤 행보 그리고 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대선 준비나 이런 거를 해야 될 텐데 윤석열이라는 분이 전화를 하면은 대선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 어렵지 쉽지 않습니까? 않죠. 그러니까 예. 당의 어떤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관저 정치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아하. 그것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큰 기대는 예. 이거 한번 보고 예의가 없어 가지- 잠깐만. 예, 한번 보고 가시죠. 이 예. 원탁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재명 예, 대표님. 원탁이 원- 참 예쁜데. 원탁이라고 하기에는 여기가 예, 네. 가만히 계세요. 그 원탁이 참 회의하기 좋다. 제가 원탁 회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싸늘하네요. 싸늘합니다. 자, 분위기가 그래요.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싹 잡혔습니다. 네. 근데 내란 수계는 얼굴이 오늘 반짝반짝하십니다. 산수상 가만히 계세요.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없죠. 얼굴이 산수상 반짝반짝. 절차상 풀려났다. 예. 이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약간의 의도가 작용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검찰도 내란 공범의 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말씀 뭐 틀림 웃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제가 웃는 것도 자유 아닙니까? 아니 예. 사회자 너무 편향적인 거 같은데. 아니에요. 자, 이재명 대표 말씀 들어봤고요. 박영식 에디터. 예. 어떻습니까? 지금 관저 정치라든지 뭐 특히 연단의 목소리 내는 거 가능성 등등. 본인은 조용히 있겠다. 재판 결과 날 때까지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어제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이틀 사이에 보여준 그 윤석열 피고인의 모습만 보더라도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네. 정황들을 앞서서 뭐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를 해 주신 거고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 사람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기존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내각의 이 이른바 내란 가담자들 뭐 혹은 뭐 주요 기관의 내란 가담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이미 일찍이 드러났지만 검찰총장 심우정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본인이 내란 가담자라는 걸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관저 정치라는 뭐 그럴싸한 표현을 하는데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후배들 뭐 혹은 자신의 부하 직원들 다 전화해가지고 부하 공무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각종 지시 및 지휘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네. 저도 다른 방송에서 방송하다 실수한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 막 댓글이 쏟아지는데 아니 직무가 정지되는데 무슨 복귀냐 예. 라는 지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합당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저조차도 그가 옥중에 있었지만 그동안 옥중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떤 정치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 거라서 메시지를 내는 게 정치거든요. 그럼요. 옥중에서 메시지 냈잖아요. 옥중 정치인 거고 관저에서 메시지 내면 관저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써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온 것 그러니까요. 같고 하다 보니까 뭐 정당과 소통하고 뭐 대통령실과 소통하는 모습은 뭐 어제 오늘 계속 지금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가장 두려운 것은 그리고 어제 참고로 국정원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아, 국정원이요. 그런 것도 보면 과거 이제 윤석열의 인사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민국이 맞는지 싶어요.
인사가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요. 굉장히. 경찰 인사도 최근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 단독 기사로 떴던 내용입니다만 국정원 인사까지 지금 재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뭐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말씀 가만히 그래요, 있어봐요. 홍준표. 고속 취소가 되고 석방이 된 거는 법원이 내 의견을 들어준 겁니다. 거기 다 내 후배들이에요. 그리고 사정기관장들 대통령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하는 것이 옳다. 네, 그래 봅니다. 그래요. 와, 여론 재판을 합니까? 그럼 박영식이 들어가서 여론 재판해야. 검찰총장은 사퇴 안 해도 됩니까? 너가 들어가서 재판해라. 법률가들이 재판하는 거죠. 법률가들이 하는 거 맞죠? 방자하게. 예. 홍준표 시장님은 하여튼 요즘 뭐 다른데 더 신경이 더 쓸 것 같긴 한데 그 얘기 중에 검찰총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검찰총장 본인이 지금 본인 때문에 시간을 끌었어요. 뭐 그게 날로 통상하는 걸 시로 바꿔가지고 좀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걸 즉각 다퉈가지고 끝까지 대법원이나 판결을 결정을 받아봐야 되는데 또 즉시한 걸 또 바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잘못했는 걸 알아요, 본인도. 이래 되면 이게 본인이 가장 문제가 되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 하면 탄핵시키겠다 등등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지금 결정이 네. 매우 이례적이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날로 세워왔는데 그러니까요. 날로 세워서 처리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처리한 사람들도 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한순간에 다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 빼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다 계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언제 기소됐어? 언제까지였어? 변호사들 다 모여가지고 계산 다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러면 구속 취소 청구 한번 해보자. 이미 뭐 명태균도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지금 다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게 아주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탄핵이고 뭐고 내란이고 뭐고 다 떠나서 검찰의 수사 실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그럼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왔으니까 상급심의 판단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총장은 이게 2015년에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거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이 구속 취소도 그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해봐야 그런 이유로 또 기각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하지 말자. 뭐 이러고 들어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론은 즉시 항고도 안 한다는 건 애초에 그런 검찰이 처음부터 원래 우리는 시간으로 따졌어야 돼. 그렇게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시간으로 따졌어야 되는 거 왜 날로 따졌습니까? 그 기소한 거 누굽니까? 그 기소 결정할 때 윤석열이라는 분을 기소 결정할 때 그때 법원에서 구속연장 2차례 안 해주고 당황한 검찰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것도 좀 놀랍죠. 네, 검사장 회의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뭔데? 근데 아무튼간에 검사장 회의를 하루 종일 한 다음에 모든 것은 그러면 검찰총장에게 맡깁시다 그래갖고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수사팀한테 기소하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럼 최소한 사퇴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퇴도 사퇴지만은 이건 무조건 즉시항고를 했어야지 어떤 경우든 간에 즉시항고와 관련된 조항은 지금 무슨 뭐 위헌 판정을 받아갖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있어요. 지금 있는 조항 것이고 자체가. 그리고 그 2015년에 그 논의할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때 검찰의 논리가 어땠는지 보도가 다 됐습니다. 네. 당시에 검찰의 논리는 즉시항고에 관해서 이 집행정지에 대해서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못하게 한 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구속 취소하고 구속 집행정지는 다른 제도이다. 구속 집행정지는 잠깐 구속을 멈춰줘서 예를 들면은 장례식에 가야 됩니다. 부모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부모님 장례식에 가야 됩니다. 라고 이유를 대가지고 이게 집행정지가 나왔는데 검사가 잠시만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제 즉시항고를 걸었으니까 당신 일주일 동안 못 나갑니다. 라고 하면 장례식 다 끝나고 나가봐야 무슨 그래서 소용이냐. 위헌이 된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이런 것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이 구속 취소는 다르지 않느냐. 다르죠. 종국적인 결정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검찰이 이거는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살려놔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데를 얘기를 들면서 지금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야 즉시항고는 위헌 판정 날 거야. 우린 인권을 중시하는 검찰이야.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말이 거 아닙니까? 안 되죠. 본인이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고검장 회의인가 검사장 회의 같은 거 없는 제도 만들어 가지고 9시간 오바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아유 위헌 되겠는데요. 영 다른 제도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즉시 항고 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이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는 지금 범죄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한 거 인정하면 사퇴하든가 아니면 탄핵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 지휘부와 이 특수본 수사팀의 갈등이 있다라는 보도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네. 정확한 금요일 저녁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죠. 근데 그때의 상황이 토요일 오후까지 이제 이어지다가 6시 이전에 결국 이 석방지휘소가 구치소로 어쨌든 송달이 되면서 윤석열이 석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심우정 검찰총장은 입장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냈어야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취재진들이 기다렸다가 심우정 총장을 못 만나고 돌아갔어요.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저는 검찰의 수장이라는 사람의 태도로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검찰총장이 저는 검찰이라는 조직에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는 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검찰 조직 내부에 어쨌든 특수본에 있는 검사들 한 명이라도 직을 걸고 사표라도 던지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찰의 이 검사 숫자가 약 2,000명이 되는데 네. 2%스 있잖아요. 그 검찰 내부망. 왜 거기에 뭐 글 하나 안 올라는가 봐요. 그러니까 기사가 웬만해서 나서 우리 검찰의 명분이 지금 걱정된다. 아 이런데 무슨 제대로 된 공소 유지를 합니까? 이 제대로 막 풀려나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무슨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언제부터 그리고 검찰이 사법부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꼬랑지 확 내리고 할 포기를 때마다 했습니까? 매번 막 난리치고 뭐 그랬던 게 검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모습과 모순적인 태도를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검찰은 원래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무오류 집단이잖아요. 원래 그래 왔잖아요. 근데 왜 꼭 윤석열 내란 수괴에게만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라는 그런 이거 뭐 사실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것이 네. 이제 의혹이 아니고요. 그냥 구속된 게 재간둥이 박지훈 변호사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구속 취소가 이렇게 나왔다. 시간으로 따져야 된다. 그래갖고 박지훈 변호사가 나오는 상황이 100% 즉시한 거합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하고 즉시항고해서 자기들이 졌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항고합니다. 재항고하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즉시항고 했어요. 원래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대변인 통해서 10분 만에 합니다. 한 시간도 안 납득할 수 걸려요. 없다. 법원 판단 납득할 수 없다. 불복하겠다라고 100% 합니다. 아니, 심지어 기자들이 그 과거에 그 어쨌든 무죄가 나오거나 형량이 적게 나오면 검찰이 항고하겠다라는 그 이제 그 틀 있지 기사의 네. 틀 있지 않습니까? 예전 거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이제 항고하겠지 싶으면 항고한다는 메시지를 바로 선고합니다. 이게 뭐 사실 관행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지 이례적인 않아요. 일이라는 생각이 저는 뭐 들고요. 우리 한동훈 대표 네, 하실 말씀 있어요? 오늘 아마 하실 말씀 나올 한동훈 것 나도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저자라고 좀 불러주시고요. 예, 한동훈 작가님. 저는 그렇게 작가님. 생각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예.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무서워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이제는 작가님 좀 폐지돼야 숨이 된다. 차신 것 같은데. 그렇게 숨이 차지 말라는 법이 헌법에 있나요? 네? 저는 그걸 좀 묻고 싶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면서 건강을 잘 추스리시라 그렇게 대통령께 숨이 넘어갈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은 저자요. 그래요. 작가님, 네, 한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저는 출국했잖아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제일 무섭습니다. 검찰이 먼저 아닌가요?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네, 소중한 사회권을 아니, 제 검찰이 지켜봐야 먼저였으면 분명히 네. 검찰의 어떤 쟁점을 짚고 이랬을 텐데 네. 이게 이 구속 취소가 되자마자 석방하고 몸 잘 해라고 이 얘기만 네, 먼저 입장이 했어요. 예. 건강 잘 추스르시고 당연히 이제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면은 취소돼야 하고
당연히 그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참 탄핵을 좀 주도했고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납득하기 어렵네요, 좀.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이 대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제 상황이 꼬일 것이냐를 예고하는 지점인데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은 가령 지금 여러 대권 주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 거냐면 그 가장 지금 윤석열하고 갈등한 사람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그러고 싶었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본인이 뭘 지금 광고를 하고 다녀야 되냐면은 내가 그래도 계엄 막은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윤석열하고 그래도 참 많이 싸운 사람이다. 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네. 뭐 이러면서 그래도 윤석열하고 가장 이 윤석열이 저지른 계엄이라는 불법 계엄 선포라는 일하고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슬슬 이제는 태세 전환을 해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밑자락을 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 지지층의 눈치를 봐가지고 완전히 이제 윤석열 배신 때리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 것이지만요. 그런 이제 막 이 간을 좀 보는 그런 상황인데 네.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곤란해졌어요. 나와버리니까는 이거는 뭐 이제는 갑자기 또 건강 챙기시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참 그래 보이는데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안철수까지 나왔어요. 네, 국격을 네. 위해서 대통령에게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11호 보셨나요? 봤어요. 그 영화 내용처럼 분열된 모습으로 간다면 정말 수십 년 우리가 후퇴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은 안 됩니다. 그래요. 뭐 할 말이 그래서 없죠. 이재명의 2심 결과도 3월 26일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문 나겠죠. 그날. 네, 그게 뭐가 그렇게 지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탄핵은 언제 됩니까? 그러면. 잠깐만 이분 또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법 절차 전체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텐션이 좋으시네. 좋네. 기분 이름이 좋으신가 누구요? 봐요. 칭찬할게요. 박영식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입니다. 내가 도지사인데 지금 장관이요. 자, 탄핵 심판 변론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재명 판결 선고 일정에 맞춰서 이거 억지로 일정을 맞춰왔다는 국민의 의심이 있습니다. 이 헌재는 헌정사의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 저도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변론 제기해야 된다 하잖아요. 분명히 오늘 그 입장이 윤석열 측으로부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까? 비슷한 얘기가 계속 그렇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러면- 측에서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본인이 스스로 자신은 이 구속이 정당하지 않았으니 방어권을 더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 못했다.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오늘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뭐 요거 하나 좀 짚어보고 얘기를 명태균도 자신이 구속 취소해달라고 주장을 하네요. 네. 나도 좀 빼달라. 이야, 뭐 명태균도 시간으로 계산하면 넘어가는가? 뭐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적부심 같은 거 해야지 이제 그런 게 문제될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좀 여론을 읽는 감각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판을 보고 나서 자신이 어느 타이밍에 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윤석열이 석방되자마자 본인도 구속 취소 청구를 할 거라는 소식을 어제 뉴스타파 쪽 언론사와 통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밝혔다고 그렇죠. 예. 하더라고요. 근데 비단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어제 온라인상에 혹시 옥바라지 카페라는 그 커뮤니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옥바라지 카페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게 이제 실제 자신의 가족이나 혹은 뭐 지인이 이제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그 수감돼 있는 지인을 좀 돌보고자 서로 의견을 모으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통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뭐 체포하고 기간이 아닌 시간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니 제 지인과 관련된 것도 구속 취소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 옥바라지 카페에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대로라면 적부심을 해가지고 적부심은 사실 날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다시 계산하면 정말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명태균만의 일이 아니고요. 네, 모든 사람의 내란 수계가 풀려났으니까 내란 주요 가담자들도 줄줄이 구속 취소 이거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지금 일반인들도 이런 커뮤니티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이런 지금
어쨌든 결과를 냈는데 우리 지인들도 한번 풀려나게끔 고민을 해보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딜레마 같은 일이 생긴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상황 그게 가장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원래 같으면 늦어도 14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탄핵 결과가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뭐 좀 전에 얘기도 하긴 했지만 어떻게 지금 상황이 큰 변수가 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부터. 첫째로 지금 구속이 취소가 된 네. 것이지 뭐 다른 뭐 변수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헌법재판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 부분은 다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이제 그 결정문 내지 이제 설명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수처의 뭐 수사권 부분을 이제 거론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큰 줄기가 두 개지 않습니까? 1번이 지금 그래서 날, 시간, 계산, 그다음에 뭐 체포적부심을 산입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소 제기가 이 구속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기가 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다룬 게 그렇죠. 파트 1이라면 네. 파트 2는 공수처가 이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를 한 것이 정당하냐.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검찰과 공수처가 기간을 나눠서 이제 수사를 하기로 한 게 근거가 있는 것이냐. 네. 그다음에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줄 때에 절차가 제대로 된 것이냐. 요거를 다루고 있는데 요 두 번째 부분과 관련돼서는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있죠. 예. 근데 실제 이걸 따져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예를 들면 이게 가령 공수처에 지금 절차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문제가 당장 되는 것은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확보한 예를 들면 증거라든가 네. 뭐 증언, 진술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확보를 해서 이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증언이나 뭐 이런 자료들은 공수처가 제출한 뭐 이런 거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예. 예. 발언 뭐 다- 조사도 안 받고 다 예. 사실은 이거 달라진 게 뭐 별로 없는 게 윤석열이 조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윤석열 부하들의 진술을 통해서 기소까지 그렇죠. 된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네. 검찰이 지금 형사재판에서 윤석열을 기소할 때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분도 있지만 네. 경찰로부터 수사를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것도 기소의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또한 이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은 재판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떤 증거를 이 판결에 담을 것이냐는 판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변론을 다시 열어가지고 그것을 다툴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따지나 주장은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받아서 변론 제기를 하거나 연기가 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일정을 네. 미루거나 무슨 뭐 결론을 흔들 만한 그러한 변수는 이 구속 취소로 인해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절차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더 잘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것이다. 나올 수도 있어서 네. 가령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이나 해가지고는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많이 내다봤는데 그게 뭐 한 주, 두 주 미뤄진다든지 이런 정도의 상황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얘기는 김민하 나오는 것 평론가는 같습니다. 어찌 보십니까? 평의가 지금 계속 지난주 진행했다고 하고요. 오늘 만약 평의가 끝난다면 이번 주에도 될 수도 있고 뭐 말씀대로 좀 끌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요. 이 시간이 길어지다 네. 보면 이미 지기현 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의 석방 이렇게 이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어쨌든 탄핵 선고가 빠른 시일 내로 앞당겨져야만이 어쨌든 본인들의 일정 그대로 헌재 시간이 다시 도래한 거니까 본인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정 그대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어떤 정부적 판단이라든지 여론을 감안해서 또 이 어떤 선고가 지연이 되거나 이미 평균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 언제 선고가 내려졌는지에 대한 그 평균 기간을 따져보면 이미 지금이 적기고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지금 더 지연이 돼버리면 오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세밀하게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뭔가 잘못됐고 지규현 판사의 결정도 너무 창의적인 해석이고 이런 것들도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하죠.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국민들께 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이 여론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정무적 판단을 할 게 아니라 결기 있게 강단 있게 헌법재판관들이 소신 있게 철학을 가지고 법리 그대로 헌법 그대로 판단하겠다라는 결기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평일을 끝내고 빨리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고기일을 날짜를 뭐 화요일에 네. 지정하겠다. 우리가 화요일에 발표하겠다. 아니면 뭐 14일에 지정하겠다든지 이번 주 안에 빨리 해결을 보는 것이 이 사회적 혼란과 더 나아가서는 이게 국가적 혼란이기 그래도 때문에 긍정적인 게 이번에 그 탄핵 내란 계엄이 일어나면서 가장 빨리 움직였던 게 헌법재판소였어요. 네. 계속 그 변론이나 이런 것들을 앞당기고 했던 걸 봤을 때는 저는 주말간에 뭐 어떤 입장을 내기는 어려웠다고 보지만 이제 월요일이 되고 이제 한 주가 시작되잖아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좀 급하게 그래도 일정 고지가 되지 않을까, 선고 일정 고지가 되지 않을까, 뭐 어쩌면 좀 바람입니다. 요새는 뭐 이제 법 쪽에 뭐 하는 걸 믿지는 저도 못하겠어요. 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안 맞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뭐 평의는 끝났다고 보고 그러면 선고 날짜를 더 미룰 이유는 별로 없지 않을까 예상을 좀 근데 뭐 우리 해보는데요.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정치적 사법기관이 대법원과의 뭐랄까 이제 심리적인 약간 경쟁 관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법원이나 그 어떤 사법부의 상황이라는 거를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어쨌든 줄여주고 이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최고 사법기구가 어디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아마 네. 거기 연구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헌법재판관 연구관들이 아마 네. 여러 논의를 할 텐데 지금 이 시기에서는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아유,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시장 나왔네요. 우선 석방 결정은 환영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환영할 줄 알았어요. 네. 법원의 적법한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보니까 석방하면은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했죠.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를 흔들고 검찰총장을 흔들겠다는 민주당. 그들이 오히려 진정한 내란 세력 아닌가요? 명태균 씨도 석방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검찰이 판단해야죠. 골고루 해줘야 됩니까? 골고루 봐야겠지만 저는 명태균 석방 어떻게? 아니 제가 문제가 있다면 그분의 황금 폰트 제 목소리가 나왔어야죠. 그거 정말 잘못 알고 계신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명태균 씨 석방해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셨냐고 물었습니다. 명태균 이렇게 민주당식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이거는 곡해라고 봅니다. 아전인수라고 봅니다. 좀 잠룡들이 지금 한 명씩 나오고 계시는데 어떨까요? 이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석방돼서 나오는 상황에 특히 국민의힘 쪽 이 잠룡들 속내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만은 않아요. 뭔가 대선 국면에서 준비할 그 시간을 더 놓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준비할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계속 뭐 여러 평론가들도 지적한 바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선 모드로 가려면 네. 대선 모드로 뭔가 이제 전환이 되려면 뭐가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이라는 이 변수하고는 일정 정도의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선을 그어야죠. 그 그죠? 뭐 정치적 태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뭔가 이 책으로 따지면은 장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자 이제부터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그 판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개헌 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된다. 왜냐하면 대선은 뭐 인용이 되는 게 전제니까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부딪히는 문제가 그러면 탄핵은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뭐 이걸 물어볼 테니까 그것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개헌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헌 이슈로 우리가 요거를 뒤집어 씌워서 개헌 얘기에 대한 어떤 찬반 구도로 가보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개헌하고 싶지 않은 것 같으니까는 개헌 얘기로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들고 개헌에 찬성하는 우리 국민의힘 대권자들끼리 그리고 윤석열도 최종 변론에서는 개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것은 윤석열의 또 정치적 유흥 같은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몰고 가려고 한 건데
근데 이게 아니라 윤석열이 밖에서 예. 옥 밖에서 옥에 예. 있어야 되는 윤석열이 옥 밖에서 이제는 관저 정책 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그럼 마치 이제 윤석열이 지명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되는 것 같은 국면이 되는 거죠. 탄핵이 인용이 그러니까요. 돼도. 예. 그리고 이 구도가 돼버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리에 있는 아스팔트에 있는 아스팔트 우파들도, 아스팔트 극우 세력도 당연히 윤석열이라는 요 존재가 옥 밖에 있으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래 이 국민의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탈되는 보수를 최소화해가지고 보수를 최대한 하나로 갖고 가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어떻게든지 마른 수건 짜내듯이 안 돼도 짜내려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완전 거죠. 어쩌면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틀어진 것 같아요. 석방돼서 이렇게 나오면서 걸어 나왔죠. 죄송해요. 걸어 나오면서 결국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아유, 그럼요.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이게 뭐 이제 비유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덤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좀비처럼 걸어 나와서 지금 좀 살아보겠다는 사람들 발목 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은 거의 이제 윤석열이 킹메이커가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 있는 주자를 본인이 결정하겠다라는 뭐 심보일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그 등장시킨 인물들 중에서는 그동안 이제 친윤계와 함께 움직였던 주자들, 이 주자들에게는 그래도 지금 호재라고 보는데 그나마 그것도 또 호재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스위치를 온해서 조기 대선 모드로 언젠가 바꿔서 체제 전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가야 되죠. 근데 지도부도 이러지도 못하고 예. 대선 주자들은 심지어 지금 어느 동 어느 사무실에 대선 캠프 차렸는지 다 알아요. 다 기자들도. 차렸어요, 거의 다. 근데 지금 예.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 꼬이는 거죠. 완전 특히 꼬이는 그 중에 가장 꼬인 사람은 저희 초반에 등장했습니다마는 비상 계엄 때 나는 뭐 됐다고 생각했다라고 언급했던 분이 이제 윤석열이 석방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또 다시 뭐 됐다, 새 됐다라는 감정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가장 싶은 생각이 곤란한 듭니다. 사람이 그분 같아요. 예. 뭐 누구 나갔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데 왜 나왔지? 지금 뭐 그 나올 때입니까? 법원의 판단이 예. 헌재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대안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새 시대로 갑시다. 대안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코끼리 두 마리가 싸우다가 본인이 코끼리예요? 코가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끼리끼리. 떨어지는 게 낙연이? 끼리끼리입니다. 야, 끼리끼리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낙연 대표. 종민아 좀 돌아와라. 외롭습니다. 예. 네. 알겠어요.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시간이 좀 다 돼서. 예. 검찰이 앞으로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청산의 대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대권 주자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 말씀해주세요. 아까 대권 주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사실 이 복잡합니다. 아스팔트의 지지자들 덕분에 오늘의 윤석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분이. 그러면은 아스팔트의 지지자들이 가령 지금 예를 들면 당의 친윤 주류는 오세훈 시장을 상당히 지지를 하려고 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동안 예. 보도를 보면은 근데 아스팔트의 지지자들은 오세훈 시장을 열렬히 지지하느냐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거의 흐름을 보면은 예. 김문수 장관을 보다 이제 강렬하게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 맞는 거거든요. 악의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그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하는 그 그룹 내부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기만 했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그 부분만 문제가 없었을 됐어도 거예요, 아마. 그 앞에 부분을 법리적 논쟁으로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따져야 된다. 이런 부분은 가령 소수의 뭐 인권 변호사라든지 인권단체 이런 데서는 과거에 주장한 바가 또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네.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질 수가 있는 부분에 즉시 항고를 안 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그 배경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이고 뭐 고의든 과실이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런 봤을 부분이 때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대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론적인 거예요.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가서 빽빽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 조직의
아주 중대한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다. 이거는 검찰 조직이 이렇게 갖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저녁에 화제가 됐던 기사가 검찰 동우회, 그러니까 이제 전직 검찰총장들 모임, 고위직 검찰 공무원들 모임인가 보죠. 근데 요 동우회에서 윤석열 석방 후에 감사 문자를 돌렸다라는 겁니다. 동호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게 이제 어마어마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사실상의 어떤 법조 카르텔, 사법 카르텔을 보여주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물밑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이 논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언급하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 엘리트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이 내란 세력의 주축은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만 해가지고요. 학교 잘 가가지고 법대 나온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 망쳐놓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법대를 갔죠. 법대는 갔습니다. 아니 어쨌든 서울대 법대, 뭐 어디 무슨 고대 법대, 연대 법대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지금 내란 세력의 가담자가 되거나 내란 세력의 주축이 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우리 정치권과 우리 법조에서 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데이 식당 첫 시간이었는데요. 좀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이상민 PD 하고 싶은 사람 왜 아니 그걸로 불려는 하세요? 떡은 안 돌렸나? 아이고야. 떡을 돌려 먹어야지. 잘 살고 계시죠, MB님? 아 너무 아직도 좋아요. 배가 고프십니까? 아이 드렁거립니다. 오늘 세훈이도 만나고 성동이도 만나고 그래요. 이지호만 못 만났습니다. 옥에서 만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 멤버. 밖에서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잘 가시고요. 자, 오늘 먼데이 역시다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김민하 평론가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조사 진행한 가운데 계속 녹취록, 메신저 내용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 보도했던 김은지 시사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 전에 어제 윤석열 석방 부분, 예. 그 부분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보시죠.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되고 네. 또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풀려났고요. 나오면서 뭐 이렇게 흔들고 관저 정치 또 시작되고 지금 여론이 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했던 네. 과거에 경북대 김두수 교수님이 썼던 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책 제목이 생각나던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불멸의 신성가족은 끝나지 않는구나. 이런 법적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지금 검찰, 법원, 뭐 심지어 공수처의 무능함까지도 당연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생각하는 피의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강자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니까요. 적용됐어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후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자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변론 제기해가지고 다시 평의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평의는 지금 하고 있고 변론 제기해서 다시금 재판을 더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에도 혹시라도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형사재판도 사실 이번에 같은 재판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25부에서 같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소기각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기소될 즈음에 법조인들이 조심스럽게 했던 이야기인데 진짜 이게 가시화될 수도 있겠구나. 진짜 좀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네. 그래서 내란성 지금 불면증이라는 말 있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체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다시 많은 국민들이 좀 잠을 좀 설치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혹시나 저도 그렇습니다. 전화를 보면서 언론을 체크를 하고 뭔 일이 일어날까.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죠. 뭐 이 법적으로 따져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모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니 우두머리가 나오고 그 부하들이 내란을 실행한 부하들은 감옥에 다 있고 이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판사의 뭐 결정도 문제지만 검찰 즉시함고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건 또 안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까지 났었고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까지 계속되는데 어떻습니까? 검찰은 앞으로 또 책임을 피하기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 앞서 이제 진행자께서 하셨던 말씀 제가 굉장히 공감했는데 더 이상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이제 청산 대상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핵심은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아예 포기해 버림으로써 지금 완전히 그냥 윤석열이 바로 나와버리고 이후에 다른 공소기각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검찰의 책임을 정말 무겁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 뭐 사퇴는커녕 아무 조치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사실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렵습니다. 정말. 어쨌든 간에 이게 일부러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던 책임이에요. 검찰 책임이잖아요. 나온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이 석방 결정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대검에서. 그리고 본인들 구속이 그럼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책임져야 돼요. 어쨌든 잘못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 입장 표명이나 이런 거 없이 뭐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또 하나 탄핵 결정 이제 선고 언제 될까요? 원래 지난주부터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꽤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날짜를 가늠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뭐 명태균 씨도 모를 것 같긴 한데요. 명태균도 모르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공동체 안정에 좋다. 심지어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자중하라라고 하는 윤 대통령 쪽에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불안한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그 석방 인용 결정이 되고부터 요새 한국 주식이 꽤 괜찮았는데요. 떨어지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더 심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사실은 그 현실 세계를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났을 때 확 떨어지다가 즉시항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다시 돌아갔는데 아마 오늘 시작할 때부터 주식시장이 힘들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결정을 해줄지 선고를 해줄지 이 부분을 빨리 좀 정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또 그 극우파들이 모여가지고 에너지를 굉장히 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그 앞에 주유소를 당일은 문 닫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혹시나 불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게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책임은 다 법조인들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 대통령도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나온 사람 다 법조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불멸의 신상가족 그 저자를 김두식 교수님인데 이름 좀 잘못 말했습니다. 김두수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시사인이 그 창원지검의 명태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최초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토마토에는 저희는 작년 9월 5일부터 계속 보도를 했는데 수사가 아마
그 2월 달부터 계속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네. 이미 고발한 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명태균 씨를 불러가지고 이미 조사를 했었습니다. 아니, 검찰이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었네요. 그 전부터. 아니 물론 뭐 이제 와. 윤석열, 김건희의 관여도에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바일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명태균 씨가 창원에서는 굉장히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알 사람 네. 알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아주 선해에서 검찰이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적극적인 수사를 했었으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때 이미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검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잦아들었을 텐데 2월 달부터 명태균 씨를 피의자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11월 달에 명태균 씨가 처음 검찰에 와가지고는 그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기억도 안 난다는 취지 이야기를 하면서 참고인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피신 조서를 보여주거든요. 피의자 신문 조서를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거짓말을 바로바로 반박할 수 있는 검찰의 증거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검찰이 수사를 계속 문기적거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지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처럼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의 어떤 증거 인멸 행위도 포착하고 또 황금폰도 갖고 있었는데 왜 속도를 못 냈을까요? 아, 황금폰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황금폰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핸드폰은 아니고 명태균 씨가 말하는 핵심 증거가 담겨 있는 핸드폰과 USB를 네. 통칭하는 이야기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검찰에 이제 제출하지 않고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은 사실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열심히 수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게 포렌식 업체를 가가지고는 거기를 압수수색한다거나 그 포렌식 업체에서 명태균 씨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CCTV를 다 압수해가지고는 예. 그것들을 다 확보했어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이후의 상황들을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압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창원지검의 수사 의지를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그 윗선에서는 수사 의지가 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핸드폰에 카카오톡 대화는 핸드폰이 없더라도 이게 압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명태균 씨가 나에게 보내기라고 해가지고는 그 해당 핵심 그 녹취를 본인한테 보냈던 스스로. 기록들이 다 남아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하고 있고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시사인에서 보도를 했던데요. 명태균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게 역시 여론조사 맞죠? 네, 여론조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까? 아주 다양한 정무적인 조언을 명태균 씨가 하고 있고 네. 그거를 따르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모습들이 이 카카오톡 저희가 입수한 텔레그램 카카오톡에서 다양하게 보이고 여론조사 있습니다. 말고도 있는데 뭔가 믿고 따르는 모습이 있었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희가 이제 입수한 게 2021년 예. 6월 윤 대통령이 정치선언 참여를 한 그날부터 2023년 4월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된 이후까지인데 그 280여장의 김건희, 명태균이 나눈 이야기 그리고 또 윤석열, 명태균이 나눈 이야기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후보가 아니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 문자만 보면 네, 먼저 김 여사한테 내용들이 가고 이후에 윤 대통령한테 컨펌 받는 형식이 되고 있는 것들도 네.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정치선언 참여했을 때만 하더라도 발광체냐 혹은 반사체냐 그런 이런 논란들이 얘기도 했었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정치선언 참여하는 2021년 6월 29일 그날에 국민이 발광체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은 발광체가 될 수밖에 없다. 네. 반사체가 국민이 발광체고 모든 정치인은 반사체가 반사체다. 돼야 된다. 그런 식의 논리를 제공해 줬는데요. 네. 놀랍게도 7월 1일에 채널A 단독 보도로 윤 대통령이 지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설파하고 다녔다. 라고 하는 보도가 따라한 나옵니다. 것도 있다 이 말이네요. 문자 이런 거 보면 예, 그러니까 했던 내용을 터치를 다 해주는 것이죠. 이제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 장악력을 올려가는데 그 정점에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지금 말씀대로 2021년 한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명태균 이 대화가 계속 있는데 카카오톡, 텔레그램 있는데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뭐 따라하고 이렇게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네, 네. 이게 좀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선이잖아요. 이게 누가 뭐래도 비선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무수석이고 그리고는 정치에 조언을 하는 가장 큰 뒷배인데 네. 심지어 대통령이 사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정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달에 예. 명태균 씨한테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이태원 참사 얘기도 물어봅니까? 예, 국정감사 이제 예. 그 당시 이제 국정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명태균 씨가 아주 구체적으로 2022년 11월 24일에 국정조사위원으로 당내 의사조율과 전투력 그리고 언론 플레이에 능한 정점식, 배현진, 송원석과 같은 사람 배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해주고 이거는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날이 국회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네.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고요. 명태균 씨한테 김건희 씨가 조언을 구하고 추천을 하는 모습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일정을 취소하는 역할에 있어서 그때는 이제 네. 뉴스토마토에서 약간 보도를 했긴 했었는데 네. 무슨 꿈 같은 거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걸 저희가 또 원본 칼럼으로 입수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네. 11월 7일 이제 2022년 11월 7일인데 여사님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이 혹시 남쪽으로 가실 일이 있으시면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침 7시 35분에 보내고요. 1분 후에 바로 답장이 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이유죠? 캄보디아 발리 가는데 무슨 일 있나요? 그러고 나서 예, 굉장히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런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동남아는 어떤 곳이고 이런 다양한 조언을 하고 이후에 실제로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가는 일정들이 취소되는 일정 상황입니다. 취소하고 자기는 그 뭐 저기 아이 그 하루 찍으러 갔었죠. 네. 그것도 여기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죠. 뉴스토마토에서 예. 보도를 했던 바가 있는데 또 카톡 아니면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자, 이후 명태균 씨 차명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한 수사 보고서 보도도 있었어요. 예.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하고 통화했던 게 많이 나오나요? 사실 이제 거기서 가장 주목해서 네. 봐야 될 사람은 이제 함성득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성득 교수. 예. 아마 약간 일말이 좀 그렇지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저희 취재진들한테 강력하게 네. 부인을 하고 있고요. 뭐 김 여사의 친분도 더 없고 명태균 씨랑 만나는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명태균 씨 피신 조서를 보면요. 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 함성득 교수입니다. 교수다. 네, 그 아크로비스타의 근처에 있는 유명한 식당에서 네. 그 만나는 자리를 함께했던 사람인데요. 함성득 교수는 이조차도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명태균 씨는 이 모든 시작과 연결 지점에는 함성득 교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 그 칠불사 회동으로 유명해진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2024년에 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그때도 이제 함성득 교수한테 본인이 뭐 다양한 걸 보냈다 이런 주장을 명태균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 함성득도 나오지만 또 좀 논란이 되는 게 조선일보 기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별건이긴 예. 한데 연결해서 봐야 될 한 지점들이 있는 사람들 것이죠. 따져보면 조선일보 기자 예. 예, 그 조선일보 기자에게 명태균 씨는 이제 USB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황금폼 자료를 입수하기 전에 이미 입수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자로서 누구나 탐낼 만한 이야기이고 그렇죠. 그리고 단독 특종 심지어는 10월이라고 하는 시점은 더 지금보다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혹에 세게를 박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태균 씨가 반대했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해당 조선일보 기자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아마 그 시기에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은 이걸 받고 왜 보도하지 않았냐. 그리고 명태균 씨 쪽에서는 내가 용산에도 이런 게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선일보에서는 전혀 이제 자료가 전달된 바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취재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 주진우 편집위원이 입수했던 김건희 여사의 녹취는 또 계엄 이후 탄핵 이후 한참 지나서 12월 달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얘기한 거잖아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조중동과 같은 매체들이 그렇죠. 소위 말해서 뭔가를 바꿔먹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격앙된 목소리를 우리 국민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더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조선일보도 계속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야권의 정치인이라고 바꿔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 뉴스토마토를 폐간시키겠다, 시사회를 폐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해당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 일이죠. 예, 난리 성명을 내고 예. 당장 용산 앞에 가가지고 한남동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조용하다. 가만히 있네요. 예, 이것도 예.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좀 같은 편이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폐간까지 한다고 그게 납득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명태균 관련해서 또 의혹 제기되는 인물들이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이에요. 자, 홍준표 시장 얘기 좀 해보면 그 아들의 친구로 알려진 최 씨, 또 강혜경 씨, 네. 이 두 사람 통화를 입수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 저희가 또 이 부분도 네. 이제 강혜경 씨와 말씀하신 최 씨의 통화 목록을 2021년 10월부터 2024년 8월, 그러니까 2024년 8월이라고 한다면 뉴스토마토가 첫 보도를 하기 그렇죠.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때까지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네.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2024년 3월 달에 최 씨가 명 씨가 진행했던 방식의 여론조사가 불법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중에 오세훈과 홍준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강 비서관님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회사를 차릴래도 조사원은 3명이나 둬야 한다면서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관련법도 이렇게 있고 라고 하면서 명태균 사장님이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대로 담겨 있긴 합니다. 이미 이 여론조사가 좀 잘못되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보이고 네, 물론 말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해요. 섞어서 불법으로 할 마음은 1도 없다. 합법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긴 말은 합니다. 하긴 하는데 예. 그 취지가 아주 그렇게 전달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홍준표 시장 계속해서 의혹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게 2020년 국회 선거할 때 당시 탈당해서 뭐 출마지를 뭐 대구 수석 뭐 등등 막 계속 고려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해줬다 명태균이.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사실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 가장 앞단에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물론 홍준표 시장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네. 명태균 씨 뿌로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2022년, 2024년만이 아니라 그 앞서서의 이야기부터 인연이 오래 맺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저 주진우 씨의 취재 편집위원회 취재에 따르면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건만이 아니라 별건까지도 지금 검찰에서 지금 포착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는 더 대구지검에서 추가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번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일단은 그 김한정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이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어제는 오 시장이 2021년도 그 서울 보궐선거 할 때, 시장 선거 할 때 명태균한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오라고 재촉했던 이런 진술도 확보가 됐는데 근데 이것도 자꾸 오세훈 시장 측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경향신문 보도인데 예. 당장 이제 서울시에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네. 다 가짜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충분히 밝혀질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투는 것들은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네. 검찰은 입증에 좀 자신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저희 취재 결과이긴 합니다. 오세훈 시장 상황 보면 뭐가 나오면 그거에 맞게 자꾸 얘기하는 모양새고 근데 그게 다시 또 발목을 잡는 발목 것도 잡는 있죠. 것 같기도 예. 하고 또 반박되는 자료가 예. 또 나오는 것 같고 예.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자유롭지는 못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압수한 김영선 전 의원 메모 이게 뭐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명태균을 털면 윤석열 판도라 열린다. 요 메모. 요 메모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와. 이번 주에 좀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분인데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뭘 많이 쓰셨어요. 근데 메모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되게 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든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약간 주술 같은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쓰여 있어서 예. 그게 뭐라고 할까요? 뭐 사바 약간 예를 들면 예. 그 아주 주문이죠, 주문. 예. 예.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내용이 많아서 저희는 해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난주에 보도를 하지 못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이게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그리고 명태균 씨의 그 사이에서의 공천 이 네. 대가성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뒷받침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보고 네. 있는 중인데요. 저 이번 주에 저 커버 보여주십시오, 이미지로 한번. 좀 내보는 게 지금 요겁니다. 얼핏 보면 모르겠지만 김건희
김영선 두 사람이 지금 손잡고 있는 네. 모습이네요. 예. 그러면서 사진 이쁘게 나왔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거네요. 네, 명태균 씨한테 요거죠. 이제 여기 나오고 김건희 있죠. 여사가 네. 사진을 먼저 보낸 보내죠. 거예요. 본인이 김영선을 잘 만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김영선 전 의원을 계속 중용해달라고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뭐 호소하기도 하고 구명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 청탁을 하기도 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때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보내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명태균 씨가 이런 답장을 보냈는데 이후에 또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긴밀했는지를 좀 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진 밑에도 또 여러 가지 대화가 있는 거 봤을 때는 매우 오랫동안 또 아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냐. 네. 책사죠, 책사. 본인은 책사 같은 역할이죠.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증거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윤석열 부부, 특히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없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카톡을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김건희 여사가 이 대선에서 물론 대선에서 누군가를 도왔다라고 하는 민간인이 당장 어떤 정치적인 혐의를 받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는 이 대가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점들이 당연히 박지훈 변호사님 그렇죠.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김건희 여사 역할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에 입문했을 때 그리고는 당에 들어가기 전 상황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만나는 과정에서 네. 그 굉장히 비공개 일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픈되면서 윤 대통령 쪽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약간 항의를 하면서 이준석이 왜 저러는 거냐 네. 이런 식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명태균 씨가 이 대표를 집에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 만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뭐라고 하냐면 총장님 댁에서 나와서 이준석 대표한테 다음 대통령 꼭 만들어줄 테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님 대통령 만들자고 둘이 손잡고 3번이나 약속했습니다. 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예. 2021년 7월 6일입니다. 윤석열 이준석 비공개 회담 직후에 이제 이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여권의 그 당시는 야권이었죠. 야권이죠. 야권의 가장 큰 거강꾼이라고 하는 게 명태균 씨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 보이는. 근데 이 정도면 명태균 씨가 아주 큰 역할들을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 문자가 뭐 조작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럼요. 이건 대통령실과 여사 쪽에서 아무 입장을 못 내고 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아주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관련된 일정을 명태균 씨한테 보내주는데 2021년 7월 9일에는 오늘 오전 노량진 가서 청년들 만나고 중식은 진중권 교수, 비밀회담 저녁 정운찬 교수 이렇게까지 보내줍니다. 이런 것도 명태균한테 전달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명태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권의 본인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탁해서 올렸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보수 대통합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이준석, 윤석열 사이를 본인이 잘 만들어 갔고 그리고 마지막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도 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 한 달 안에 구속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 약간 본인 예측이기도 예측, 하고 예. 명언은 아니지만 명태균의 언어니까 명언이게 되겠죠. 예, 잘 이게 받아주셔서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맞췄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배신감과 분노감의 폭로라고 하는 것이 다 이 맥락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 말고 또 더 취재할 거리가 많나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네, 저희가 아직 공개 예. 안 한 카톡들이 많아서요. 예. 사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 도리도리 관련해 가지고는 조언했다는 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도가 한번 됐었죠. 근데 그것도 윤 대통령이 답장을 바로 하면서 의사가 그럼 명태균 박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동시 조언을 부동시 얘기하거든요. 왜 도리도리 하냐니까 눈이 이렇게 한쪽이 잘 안 보이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러니까 그때는 명태균 정확하게 몰랐단 거예요. 농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고성국 그러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응을 이렇게 하라라는 취지 이야기였고 아하. 그 메시지가 고성국 TV에서 그대로 발표가 됩니다. 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리도리 하는 거를 올리거나 뭐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오히려 신체적 장애에 비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설파하는데 고성국 TV에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예. 명태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사가 지금 명박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윤석열 쪽에서 이야기하면 고성국 TV에서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대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빠져 있지만 이게 봐야 될 여러 가지 징후적 사건이라고 하는 게 네. 그때부터 이미 잉태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내란 사건이 뭐 크게 진행되고 있고 또 석방된 상황 때문에 눈여겨 보기가 좀 어렵지만 이 명태균 사건도 해결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민간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킬 수 있는 핵심 사건이거든요. 큰 사건이 된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당장 구속을 해야 된다면 이건 별건 수사가 아니라 핵심 수사입니다. 네. 윤 대통령 내란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을 바로 이제 직격하는 핵심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 그러니까 내란 외환 혐의 말고는 불소추 특권인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당장 먼저 구속 사유가 될 만한 핵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래서 많이 취재를 할 것입니까? 예, 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취재지만 수사기관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그래야 진짜 지금 이거 취재해야 되지. 되는데 당장 기자들이 다시 석방 이걸로 예. 지금 좀 손을 빼야 돼가지고 너무 이 그러니까요. 황당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로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구입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안녕 못하는 상황이에요. 참 못 잤습니다. 주말에 네. 다시 내란 불면증.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은 금방 드는데 네. 자꾸 깨요. 악몽이 확인하려고 찾아오고 하는 건가요? 확인하기도 하고 네. 그냥 꿈을 꿈 때문에. 꾸면서 꿈에서 깨가지고 뭐야. 거기다가 특히 이제 자기 전에 이 불안을 조성하는 유튜브를 보고 나면 네. 악몽이 더 찾아오죠. 그래서 팩트에 좀 기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뭐 네. 유튜버에 나가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지만 네. 그걸 보면 더 가슴이 걱정스러워서 아니 그러니까 요새 옵니다. 뭐냐면은요. 네. 지난번에 석방 뉴스를 들으면은 네. 가슴이 왜 있잖아요. 철코동 한다는 거 네. 있잖아요. 왜 기침하면서 철코동 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법률을 공부하고 한지 한 30년, 20년 훨씬 넘었는데 이런 경우도 잘 못 봐서 또 예측도 잘 못해서 좀 미안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복구라지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저희도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취소 청구를 하고 또 인용해주고 또 즉시 항고하지 않아서 아니 검찰이 법이라고 풀어주고. 하는 게 예. 모든 걸 다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상식과 원칙에 의해서 어느 만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더군다나
즉시 항고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명확하게 돼 있고 네. 일로 돼 있고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네. 어쩌면 이렇게 미꾸라지예요. 법원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를 딱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하필 윤석열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윤석열이랑 개인 이상으로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한테 그거를 처음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하지만 또 인권 중요하고 그런 어떤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하필이면 윤석열한테 이게 적용돼 가지고 하필이면 이제껏 검찰이 습관적으로 다 불복하는데 이건 또 잘 받아들였어요. 아니 또. 그러니까 말이 안 예. 되는 게요. 저도 이제 그날 다들 놀랬지만 네. 아 이건 즉시 항고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례를 남겨놔야 네. 된다. 그리고 거기서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뭐 혼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부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항고를 즉시 하라는 항고로. 뜻인데 안 그리고 하셨어요. 즉시 항고라는 네, 안 게 했어요. 저는 즉시라는 게 뭐 당장 24시간 안에 하는 게 아니라 7일 7일 안에 할 내에 수 하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7일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보이는 상황이고 결국은 주말간 석방이 됐어요. 네. 토요일 날 석방이 돼서 근데 나오면서 참 그 모습들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의도했다고 하거든요. 나와서 걷고 손 흔들고 주먹하고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전날 이제 석방 소식을 들었잖아요. 네. 석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 아마 분명히 듣고 있었을 테니까 안에서 열심히 공리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게 이 홍보 이미지를 만드는 데 좋을지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잘못하신 겁니다. 네. 그게 지지자들을 결집을 하고 기운을 내게 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지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중도층들이 네. 일단 언짢지 않습니까? 저걸 아니, 보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니 같은데요. 이거 보고 아니 이건 뭐 무죄 받고 나온 거 아니잖아. 네. 법 절차 가지고 정말 법꾸라지처럼 해가지고 나온 거고. 약간의 그것도 흠결 그걸 비집고 또 나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무죄가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이 예.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나온 건데 거기 나와가지고서는 그렇게 웃으면서 거기다가 어떻게 사죄의 말 한 번 없죠. 사죄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심려를 죄송한 마음. 아니 심려를 끼쳐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통상은 사과를 하면 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보면 네. 어쨌든 간에 국민께 심려있게 죄송합니다라고 네.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게 간에. 통상적으로 하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훈련할 기회가 없으셨던 게 한 네. 번도 그 검찰총장 앞에 가가지고서는 수사받으러 안 들어갔잖아요. 네. 수사받으러 들어가면 거기 카메라 앞에서 항상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네. 성심성 있고 그 조사받겠습니다. 조사받겠습니다.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러고 안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안 근데 해서. 결국은 예. 그게 굉장히 이미지에는 나쁜 이미지를 줬어요. 특히 지금은 이제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네. 중도층 국민들은 야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지난 이틀 동안은 조용히 계신 것 같아요. 네, 또 가만히 있겠다고 하지만 네. 관저 정치를 일삼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전화는 뭐 당장 전화는 하면 뭐 그때도 뭐 알 수가 바로 없으니까. 전화를 했다 예. 그러고 지금도 전화는 뭐 여기저기 다 할 테니까 저는 솔직히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는 뭐 이걸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좀비 같더라고요. 좀비입니까? 죽었는데. 그런데 네. 좀비가 돼서 나왔는데 이 좀비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전염이 빨리 됩니다. 네. 그게 국힘으로 지금 전염을 시키려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한테 국민의힘에. 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앞으로 구속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네. 네. 법원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범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검이 적용이 되면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나 시간은 걸릴 거거든요. 네. 적어도 2달은 걸릴 거란 말이죠. 네. 한두 달은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클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대통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정당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국민 앞에는 심렵게 죄송합니다. 네. 국힘은 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힘은 그래서 스스로 왜냐하면 하다못해 장제원도 네. 의혹이 있으니까 자기가 의혹을 다 해소할 그러니까요. 때까지는 잠깐 탈당했잖아요. 나갔다가
오겠다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면은 예. 당연히 당을 놔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그때가 유일하게 사실은 제명을 시키거나 탈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할 것 같으세요? 일이 나와 있으면 못하죠. 이 나와 있으면 제명은 당연히 못하는 거고 예. 스스로 탈당을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탈당할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그래서 지금 잠룡들이 특히 국민의힘 잠룡들이 난감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겉으로 한영을 하면서 속내는 다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그날 야, 그 장면이 네. 구속 저거 한다는 뉴스가 나올 네. 때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다. 예, 국회에서. 예. 근데 그 소식을 듣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이게 좋은 논란은 아닌 거죠. 좋은 논란이 아니죠. 아니죠. 막 반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다. 오세훈 시장이나 지금 가장 열심히 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솔직히 홍준표 시장도 굉장히 속으로는 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아무도 거예요. 상상을 법조인이. 못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그 이후에 한마디 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SNS 아니, 올리긴 반갑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했죠. 예, 그 정도 그다음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 활동하는 게 안 했어요. 요만큼도 예.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또 김문수가 정무적 감각이 있던데요. 뭐 일단은 예. 감각이 있던데 아주. 다들 잠룡들이 하여튼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네. 반가워하시던데. 그러니까 예. 국힘의 지도부에서도 지금 아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국힘을 위해서도 탄핵의 심판은 빨리 이번 주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자, 윤석열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명태균도 구속 취소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윤석열하고 맞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명태균 정도 명태균밖에 돼야지. 없으니까 그러나요? 뭐 그렇게 이게 돼야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시간으로 계산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내로라면 구속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심우정 네. 검찰총장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네. 첫 사례에 대해서 이게 특별한 한 사례가 아니라 이게 좀 명확한 사례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이걸 선례를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항고를 아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히 이제 공수처하고의 수사 관련 부분. 이거는 뭐 그동안 문제가 됐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를 없애겠다고. 저는 처음에 솔직히 판사의 판결을 봤을 때는 그 문제의 소지를 아예 이번에 없애놓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네. 좀 선의로 봤는데 네. 그거조차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뭡니까? 앞으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건 뭐 갑자기 기각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법원도 법원이지만 검찰이 가장 문제가 돼요. 좀 적시 항고를 하고 그냥 했었으면 뭐 어쨌든 간에 풀려날 가능성은 없었을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일단 네. 모든 국민들한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본인이 이 하자의 빌미를 만들어준 게 본인이거든요. 본인이다. 공수처에 보낸 게 첫 번째 공수처로 보낸 게 검찰청의 결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왔을 때 바로 공수처하고 저기를 인치할 때 그 사이에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도 검찰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공수처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틀 여유를 주고 돌아왔으면은 그때 바로 기소했으면 되는 건데 네. 그걸 갖다가 다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하고 이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검사장들 다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여기 네. 이거 하면서 그 9시간 45분을 완전 그냥 써버린 거 아니에요. 그 시간대 그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풀려난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인정하고 즉시 항고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죠. 이상하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했어야죠. 자기가 틀리지 않았으면. 그리고 즉시 항고를 마냥 무슨 압력을 받아서 캐비넷인지 압력인지 굉장히 많은 데서 압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했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께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사과를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사퇴와 사과와 사퇴를 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그리고 않고 있어요. 그렇게 아직까지도? 자기 적어도 자기 모가지를 걸어놓고서는 그런 일을 해야지. 역사에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자기 목숨을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래서 말이 안 거론되는 게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나올 때 김성훈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훈 3번 영장이 기각됐고 최근에 4번째 영장 청구가 된다고 했거든요. 서울고검에서 다른 결과가 나서 네. 혹시나 이게 또 비아폰 이거랑 또 이거 이번에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자리를 네. 지키고 있다. 아. 그 얘기가 있기는 있죠. 예. 그 얘기가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는 그 고검에서 그거는 그 다시 영장 청구하기로 했는데 네. 근데 그것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냐. 왜냐하면 그 비화폰이 사실은 지금 증거 인멸이 사실 요번에 윤석열이 석방이 되면서 원래 구속 사유가 2개 아닙니까? 네. 증거 인멸. 네. 도주의 도주 위험은 우려. 없다고 네. 뭐 없다고 치더라도 그 증거 인멸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 판사가. 그럼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증거 인멸에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비화폰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뭐 상당히 검찰이 그동안 조사도 많이 해왔고 그렇지만 이 비화폰만큼 아직 조사를 못했잖아요. 네.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분명히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삭제가 되는 기한이 네. 자꾸 지나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거기서 흐를수록 시간을 계속, 없어진다고 하죠. 글쎄요. 보통 30일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불안한 거죠.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심우정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탄핵을 해야 된다. 아니 뭐 그거는 네. 저 연결이 된 건 확실하죠. 실제적으로 김영현 네. 그 국방장관을 처음에 검찰로 들어오게 만들 때 비화폰으로 연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진동 대검차장이 네네. 그러니까는 뭐 그 비화폰 그 기록에는 다 그게 있는 거죠. 남아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급기야는 석방가시기 준 거 아니냐 윤석열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있습니다. 검찰이 내란에 연루돼 있다. 네. 또는 그 이후에 은폐에 대해서 연루돼 있다.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한 번 감추기 시작하면 또 감춰야 또 되고 감추고 또 또 감추고 계속해서 그렇게 급기야는 되거든요. 석방가시기 준 거 아닙니까? 급기야는 석방까지. 뭐 그 연결되는지는 이야, 모르겠지만. 대단하다 정말. 그렇다면 지금 제 화를 또 듣고 계시는 거 아세요? 아니요. 제가 여기 오면서 아니요. 조금 이렇게 하고 오다가 저도 화를 좀 줄이고 얘기하다가 또 막 정말 화가 나서 아니 이럴 수는 이렇게 뻔뻔하게 버꾸라지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부러 그동안 절차의 하자 때문에 문제를 만들었던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네. 예전에 김학의 그 법무부 차관 그것도 절차 문제 가지고 맞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기소 안 하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검찰이 이것도 검찰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이거거든요. 할 때는 기소를 안 하거나 기소하고 나서 문제를 만들어서 각하를 시켜버리게 네.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엔 석방까지 시킬 수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심각한 뭐 충격적인데. 아니 근데 이거는요 국힘에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던 거야. 저도, 누가 꽁꽁이를 하고 있었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나요. 어떻게 탄핵을 해야 됩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안 하면? 아니 그거는요. 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탄핵은 왜냐하면 일단은 사퇴하라고 저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번 주일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간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시간 조절을.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는 보통 판결이 나기 2, 3일 전에 예고를 하기 때문에 내일 또는 모레 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무슨 조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조치가 있을 때면 만약 판결이 나고 나면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네.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검찰 동호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검찰하고 네. 수사관,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조직인데 여기서 윤석열 석방 관련해서 회원들의 조력을 받아서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등등의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검찰 동호회가 네. 지금 저기 전 검찰총장이 아마 거기 회장이죠. 네네네. 그리고 뭐 거기에 보면은 아주 상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김주현 민정수석하고도 다 관련이 돼 있을 때고 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실 김주현 픽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네. 김주현이 픽해가지고 김주현이 다 같이 했다.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 전반적인 그림을 짜고 있는 게 아니냐 얘기가 있고 여기에서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동호회도 당연히 거기에 동원이 된 거죠. 야 이것도 나중에 예. 엄청나게 압력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찰을 거쳐간 사람들의 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전 검찰총장 지금 전 민정수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검찰 조직이 이번 계기로 개혁이나 이런 것보다는 해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게 과연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번에 사실 하나의 소득이 잇따라올 것 네. 같으면은 검찰이 얼마나 기득권의 카르텔일 뿐만이 아니라 네.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다. 내란을 동조하거나 공범이 될 각오도 있고 범죄까지 은폐하려 들고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이 항고 포기한 것이 네. 사실은 앞으로 기소청으로 검찰은 이제 수사하지 마라. 기소청은 넘기고 기소나 해라. 네. 근데 그 굉장히 좋은 저는 왜냐하면 제가 법사위에 네. 4년 전부터 저는 굉장히 아니 한쪽에선 수사청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KFBI가 네.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왜냐 거기에도 검사들이 꽤 많이 갈 겁니다. 가죠. 당연히 거기 가고 가서 하면 돼요. 검사가 거기 가서 하면 되는 수사하고 겁니다. 싶으면. 그렇게 하고 예, 그다음 그걸로 가면 이쪽에서는 돼요. 법적인 판결을 해가지고 공정과 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기소 딱 기소만 하고 하고. 기소가 제대로 유지되게끔 하고 그리고 바보 같은 기소 좀 하지 말고 그렇다고 기소 쑥 덮어주거나 하는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안 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얼마나 먹거리예요. 자기 어떤 권력 이런 건 놓기 싫은 거. 수사와 네. 기소를 같이 함으로 생길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을 다 휘두를 정도로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여태까지 힘을 발휘하는 게 다들 알죠. 캐비넷의 힘이다. 캐비넷의 힘이다. 캐비넷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제일 큰 강점이 자기 혼자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범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목을 휘어잡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뭐 최상목의 목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가령 문건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심우정 경우에도 뭔가 있는 게 아니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죠. 윤석열이 입을 벌리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김건희가 뭐 어제 뭐 김치찌개 먹었다고 하긴 하는데 김건희는 안 먹었을 거예요. 예 본인은 끓여줬나요? 뭐 김건희는 조용히 있는데 지금 조사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소환도 안 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용히 있을 이거 그건 아니고. 있죠. 예. 왜냐하면요, 저는 더 이렇게 전혀 지금 언론에서 완전히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관저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2, 3일 동안 어디 갔다 왔다라는 이런 루머가 돌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수상한 거예요. 뭔가를 작업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지금 생각에 윤석열이 석방이 되는 거를 김건희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김건희도 몰랐을 것이다. 놀랄 거. 그리고 놀랐다. 그래서 놀라고 아.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 남편이 오는데 안 반가워요? 저거 했으면 52일 동안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한 번 찾아가지도 않는 그런 와이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딴 거 아니더라도 뭔가 뭐 위안을라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동안 김건희는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다 윤석열한테 가 있으니까 네. 자기는 싹 숨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옆으로 숨어 있었어요. 무풍지대에 싹 숨어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다시 그러면서 뭔가를 꾸몄는데 지금 이게 그리고 탄핵이 된다라고 하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마 김건희가 제일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당황했을 것이다. 아니 작전을 다시 짜고 있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작전을. 새로운 작전을. 짜던 작전이 좀 틀어졌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결국 탄핵 심판 결과거든요.
언제쯤 어떤 결과가 될지 특히 이번 석방이 뭔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또 분석도 아니요. 있어요. 저는 뭐 14일을 처음부터 고소해 왔고 네. 지금도 14일 이번 주 금요일 날을 고소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이제 최종 판결이 끝난 최종 판결이 아니라 최종 평이. 진술이 끝나는 진술이 끝난 지 2주일이 지났고 네. 그거에 금요일 날 항상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지난 주일에 석방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데 네. 사실 그 자체로서는 영향을 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은 이제 피의자 측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뭔가를 분명히 어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게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동안 자기가 불법으로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변론을 못했다라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더 끌려고 하는 그게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전혀 영향은 주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채택된 증거라고 하는 게 다 검찰과 공수처의 거는 하나도 없어요. 네. 검찰과 국회에서 했던 것들이 되게 다 증거로 채택이 됐기 공수처에서 때문에 뭐 조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게 만나지를 했잖아. 못했기 그러려면 때문에. 만나기도 해줬던가. 다 검찰 경찰에서 했던 거예요. 글쎄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거는 있을 수 있다고 다들 우려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압력이 엄청나게 갈 거 아니에요. 아 헌법재판소도 재판관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는 조금 다른 기회를 좀 더 마련해 주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결까지 이르게 하는 데에 조금 망설임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뭐냐면 평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손 들고 네네. 몇 대 몇이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판결하는 데까지의 이게 조금 결정을 하는데 좀 저거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또 반대로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네. 지금 정말 지금 자영업자 20만 개 다 망해가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 압력가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루고 있는 마당에 이 사회 혼란 내주니까 빨리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석방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움을 막기 위해서 좀 빨리 결정 빨리 내는 게 해야 결정을 된다. 내리는 게 이게 맞다. 이런 결론도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재판관의 재량에 딸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이게 판결 자체에 영향을 주거나 하리지는 왜냐하면 그 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제기한 5가지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12번의 변론을 통해서 이미 다 모든 게 판가름이 다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이다. 네. 다만 여러 가지 나중에도 또 이제 여기도 또 흠집 잡으려고 난리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라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만반을 기하는 데는 조금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14일 날 부디 해 주십시오. 하면 좋겠다. 이번 주일 넘어가면 골치 아프죠. 예. 넘어가면 최대한 이번 주에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지금 국민의 생명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나라 국민의 위신도 생명을 줄이고 문제입니다. 있고 국민의 생산성도 줄이고 네. 있고 나라의 품격도 떨어지고 있고 큰일입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그런 거를 아시겠죠. 뭐. 아시죠? 본인들도 너무 괴로우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 또 그 직위원 부장판사 형사 25부 지규현. 거기서 또 재판은 또 합니다. 본안 재판. 글쎄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내란 재판을 하고는 아니요. 합니다. 저는 예. 그게 그래서 지규현 판사가 두 번째 예. 하나는 시간 문제 또 구속의 시간 문제 또 하나를 한 게 이게 공수처의 수사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이거는 미리 판결을 좀 상부에 법원에 판결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받아야 되는 예.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는 재판은 가면서 이게 시간이 가기 때문에 뭐 2달 안에 이게 끝나는 건 아닐 테니까 오래 그다음에는 걸리겠죠, 오래 아마도. 걸리니까 아마 저는 가면서 어느 시점에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소를 밟는 이런 절차를 하는 게 오히려 확실히 명쾌하지 않을까. 어떤 하자가 있다면 그걸 치유하려면 치유하려고 네. 그러면 특검을 특검이 통해서 가장 하면은 중요하죠. 모든 게 다 해결이 다 해결돼요. 되거든요. 특검이 있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대선만 있고 나면은 대선 있고 나서 만약 지금 현재 여권이
정권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특검은 해야죠. 해야 그 이후에 되는 거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역사에 남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쭉 가다가 1심, 2심, 3심 이렇게 가면서 가다가 그런 절차의 문제로 다시 원점으로 큰일 돌아가게끔 납니다. 하는 그럼 예.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뭐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채 오차도 없이 또 앞으로 이제 이 할 때 혹시나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아주 꼼꼼하게 이런 네. 법적인 미비점을 없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또 민주당의 전 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거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더라도 바깥에 나와 있는 게 대선에는 네. 상당히 국힘 쪽에는 데미지가 굉장히 클 거예요. 국민의힘은 끊어낼 수가 없네요. 끊어낼 결국은. 수가 없고 아.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선은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2달 동안 마음껏 분탕질을 치시게 내버려 두는 것도 글쎄. 근데 이건 그래도 국민들이 국민들이 너무 속상해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너무 받죠. 스트레스를 예. 받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께서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요. 그날 어퍼컷이라도 안 해서 제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어퍼컷 했으면 제가 뭘 던졌을 거예요. 주먹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거 모습이 하는 거만 보더라도 막 가슴이 아, 벌렁대는데 정말. 이걸 계속해서 본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본인도 근데 이제 문제는 탄핵에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선전선동이 더 세질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떤 혼란이 가중될지 그게 가장 두렵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1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품격 뉴스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